한편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남북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선발대 31명을 개성 판문역에 파견했습니다. 한미 2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서 착공식과 관련한 대북 제재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막바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미국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단 참석자를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 측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도 리선권 그리고 방강수 이런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요. 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오는 그 다른 나라에서 오는 인사들이 중요한데 유엔에서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러시아, 중국, 몽고, 유엔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간의 철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지역적인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철도 공동체를 그 향후에 만들어내는 그러한 쪽으로도 지금 초점이 가 있다. 그래서 이 남북한 철도와 지역적인 철도 공동체 간의 어떤 연결 사업 논의 아마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앞서서 총리급이 참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남북 정상이 깜짝 만남 이런 이야기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제 우리 선발대가 갔는데 그 선발대 인원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준비팀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든지 남북 정상이 참석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의제와 의전, 경호, 언론 보도 이런 문제들에서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이것도 또 판문점도 아니고 북측 지역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는데 내일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관들이 참석은 하시지만 지금 이제 총리는 참석 계획이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기차로 가고 총리께서는 그냥 차량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 시간 맞춰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참석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불가능하다. 예. 네, 이렇게 내일 우리 측 인사들이 내일 특별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올라가는데 원래 이것도 대북 제재 대상이었다고요. 예, 그렇죠. 열차 자체가 북측으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대상이 되는 그 금수 물품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도 이제 남북한 간의 공동철도 시범 운행을 그 우리 측에서 그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당시 유엔 사령부에서 막았던 것이 그 공동 운행하는 열차 속에 이 경유 같은 그런 금수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연 얼마 정도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거를 제재 면제로 계속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게 계속 북한으로 흘러가서 그 레드라인 1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그 이상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이상의 액수까지 그 벌크까지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들이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착공식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열차가 북한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 대상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비건 대표가 오고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을 하면서 이 문제가 풀렸죠. 그래서
착공식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 면제를 허용해주고 뭐 기타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번은 물론 이제 그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계속해서 공사까지 예. 가겠지만 착공식 자체까지 제재 면제 대상에 올랐다는 거는 뭐 그나마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 면제만으로도 이번 착공식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지금 비건 대표가 와서 뭐 워킹 그룹을 했잖아요. 워킹 그룹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건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의 최선희 부상을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원래 임무인데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교수본부장 우리 측하고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지금 8월 달에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최선희는 한 번도 못 만나고 우리 한반도 교수본부장만 18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남북 관계의 진전 문제를 속도를 맞춰 나가자는데 이제 초점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이 착공식 자체도 어려울 뻔했는데 이번에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면제가 됐고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인 지원 품목 특히 이제 뭐 타미플루 이게 예. 이제 뭐 이런 게 관계약 같은 거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한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계획돼 있었던 게 한 800만 불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은 조금 뒤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제 앞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북한이 여기에 이제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정세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행사 자체만으로도 예. 뭐 남북 교류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이 착공식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것도 착공식이 되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아마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건설 현장에서 착공식을 할 때 보면 이제 이 단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크레인들이 이제 이렇게 파면서 소리를 내고 그리고 풍선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턴화된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착공식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착수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착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야외에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열차 안에서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뭐 유류도 가져가야 되지만 발전기도 가져가야 되고 행사를 하려면 끝나고 나서 또 다과에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그럼 첫 삽을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삽을 뜨려고 하면 예.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뭐 포크레인만 들어가겠어요? 그게 한 대, 두 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철도를 현대화시켜 주려면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행돼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되려면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의 비핵화. 진전 네. 속도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행 그것들이 보여질 때 적어도 남북한만이라도 이런 철도에 대한 공사 그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이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예. 이번에 그 9.19 그 평양 선언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담긴 것이 비핵화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실제 그 미국 입장을 상당히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남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 내용은 뭐 상당히 크게 담기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김열수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남북한 간에 담겼던 내용이 올해 연말까지 착공식 하겠다, 도로 연결.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고 그래서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거기에 적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식 이후에 실제 공사는 진척이 안 된다는 거를 기정사실화 해놓은 거죠. 거기 연말까지 착공하겠다는 거. 내년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뭐 그 비핵화해서 제재 완화되면은 착공식 얘기를 왜 합니까? 도로철도 착공하겠다,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착공식 이후의 단계에서는 아마 유엔 안보리나 미국 측에서도 제재 완화를 해주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는 실질적인 남북한 간의 건설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이 본격화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 그 경색 국면에 있는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대화가 이루어지고 비핵화와 미국이 줄 수 있는 제재 완화 조치까지 이것이 합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까지 가야 되겠죠.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아마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실제로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공사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착공식 이후에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그 김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비건 대표가 그 최선희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국무부 측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대화도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문정인 특보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비건 대표가 10번, 20번 전화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 아마 북한 측에서 전화 안 받고 있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일단 뭐 대화부터 좀 그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뭐 신년사 이후에 뭔가 새로운 그 전략 마련이 나오고 나서 뭔가 북미 간에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북미 관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돌아보면 뭐 비건 대표도 이번에 그렇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반응이 언제쯤 나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나온 게 그게 뭐 별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후크 보좌관도 오고 또 비건 대표가 와서 우리 그 워킹 그룹 회의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한미 간에 조율되는 문제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은 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착공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제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타미플루 정도는 했는데 인도적인 지원 문제 800만 불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내년으로 넘겨놨다. 그래서 제재를 완전히 완화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답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한 내용도 별로는 없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트위터를 날렸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특별하게 지금 뭐 반응을 내놓을 거는 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이 변해라. 오히려 너희들이 상응 조치를 내주면 우리가 비핵화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했다고 내일 당장 뭐 반응이 나올 거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27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핵 대신 경제를 꺼내드렸거든요. 네. 뭐 올해 2018년 그 신년사에서 이미 나왔죠. 그 병진 노선에서 기존에는 이제 선핵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은 역시 그 경제 건설 노선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거기 앞장서 이렇게 독려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병진 노선에서 그 선핵에서 경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난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 보수 세력들, 특히 군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린 뭐냐 이제 경제 쪽으로 가나? 지금까지 뭐 무력 완성하고 핵 건설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게 군인데 그러면 군은 이제 뒷전으로 밀리느냐 이러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니네가 책임져라, 니네가 먼저 앞장서서 해라면서
군의 불만을 좀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그 유엔의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그 수치로는 안 잡히고 있는데 그 북한에 있는 그 북한과 계속 그 소통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예.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자력 경제, 갱생 경제를 통해서 뭔가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뭐 대도시 평양 같은 데서는 잘 모르지만 북한 나머지 전역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 상당히 좀 딜레마 상황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막 해주기도 힘들고 비핵화 속도를 계속 늦추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그 원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안 해주면 결국은 이제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건데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 인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그 최고사령관 추대 27주년을 강조를 하고 또 김정일 위원장의 성군 정치 업적을 다시 강조하면서 뭔가 이제 국내의 어떤 그 뭐랄까요 군기 잡기 뭐 이러한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의 신년사는요 이제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전반과 후반으로 딱 구분이 돼요. 15분씩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전반 15분은 주로 1년 동안에 이런 거 우리가 잘했다. 그 못했다 소리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잘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반부 15분이 이제 내년도 같으면 2019년도 어떻게 해나갈 건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자력갱생과 관련된 경제 분야,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요, 안 하겠다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12 정상회담을 미국이 지키기를 바라고 상응 조치를 해라.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는데 미국도 거기에 상응 조치를 해야 되고 제재 완화를 해주거나 제재를 해제해야 우리도 나갈 수 있다. 아마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하고 이거 헷갈리지 말아라.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서 이걸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핵무기들, 핵우산들, 네, 그래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정현이라고 하는 개인 필명으로 논평을 냈잖아요. 북한의 신문에. 그래서 노동신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함축된 그 내용이 이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의 입장에서 지금 판문점 선언하고 그리고 평양 선언 거기 된 대로 잘 지켜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강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경제 분야가 핵심인데 자력 경쟁을 아마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일의 그 최고 사령관 거기에 맞춰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 했듯이 사실상 북한의 그 군인들이 128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128만 명의 한 3분의 2 정도만 경제 분야로 돌리면 10년간 넘게 이제 복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제 분야로 들여서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자력 경쟁을 좀 강조하는 그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그 신년사에 포함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년사에 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 네, 어제도 한 언론 보도에서 30일에 답방할 것이라고 했다가 청와대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연내 답방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뭐 김정은 위원장과 물론 이제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다면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 구축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친해지고 야,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아, 문 대통령 너무 좋아. 내 아버지 같아. 나 정말 믿을 수 있어, 이 사람. 이러한 신뢰 구축이 돼 있다면 연내 답방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을 와서 어떤 성과가 있겠어?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남북한 간의 경협에 대해서 무슨 합의문을 낼 겁니까? 아니면 비핵화에 대해서 낼 겁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와가지고 한국 서울 구경하고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근데 그러한 어려운 발걸음을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북한의 지도자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방문을 하고 경호상 어려움이 있고 또 태극기 부대 열심히 또 거기에 대해서 시위해야 될 그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온다는 거는 성과도 없이 온다는 거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가 북한이란 사회가 네네. 김정은 위원장 혼자 그러한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국가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짧게. 예, 30일 날 만일 온다라고 하면 오늘 26일이잖아요. 네네.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위기로 또 이게 주변을 쳐다보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지금 북한으로 보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문제인데 깎아머리 아저씨들이 여기 지금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선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죠. 그게 없단 준비가 말이죠.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이제 높은 수준의 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제, 의전, 경호, 보도 문제도 있지만 그 이 정도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적어도 잠시 왔다 가면 제일 중요한 게 경호 문제인데 그 아저씨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쨌든 김 위원장의 답방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요. 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답방이 이루어지면 10년 사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는데 기대와 현실 사이는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외교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